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가입 안 하겠다.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알아서 굴리겠다.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왜 찍냐면은 여러분이 그런데 고민하는 에너지를 다른 고민을 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잘해서 돈을 잘 불릴까 고민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자산관리사로서 그리고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요즘에는 수강생들도 만나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국민연금을 못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9999%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22년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들이 이걸 보고 충격적이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들이 막 쏟아지고 나서 KBS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온 답변이, 연금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도가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 얘기 들으시면은 아니 그래서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연구처럼 고갈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많아요. 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법도 있습니다. 법, 예금자 보호법 이런 것처럼 국민연금도 있어요.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못 받는다, 나는 나이 들어서 못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할 확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라고 표현 드린 거예요. 어쨌든 나라 망하면 못 받긴 하겠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을 해서 조금 더 늦게 받거나 더 많이 내야 하거나 이런 변경사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갈이 문제되는 건 저출산 문제랑 국민연금 수익률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받을 때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인구 상황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출생아 수가 나와요. 이 출생아 수가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매월 줄어들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생아 수도 22년 11월에는 뭐 18,940명이었는데 23년 3월에는 2만 1,000명이잖아요. 출생아 수가 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달라져요. 통계라는 게. 물론 이제 저출산을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치만 국민연금 고갈론에 가정한 출생아 수, 저출산 통계 이런 것들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뭐 몇십 조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게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통계를 내면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3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수익률이 좀 좋아졌다, 그때 국민연금 통계 수익률 통계를 내면 수익률이 조금 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망할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늦게 받거나 더 많이 내야 할 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이란 상품이 내가 가입하지 말아야 할 만큼 안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장인이면 반만 내면 됩니다. 내가 10만 원 냈다? 그러면 회사에서 10만 원을 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써 내가 10만 원 냈는데 10만 원 더 얹어준다고? 좋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해져요. 세 번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늘려줍니다.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펀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다고 해서 증권사나 혹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불어나면은 그만큼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런 얘기요. 국민연금도 소득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줘요. 내가 납입을 하면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랑 다른데 어쨌든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 주는 기간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줘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뭐 10년만 준다, 20년만 준다, 30년만 준다, 이런 식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보험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어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금저축펀드가 절대 국민연금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투자랑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그냥 국민연금 안 내고 투자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10만 원 더 받는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투자랑도 조금 뭐 비벼볼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는 S&P 500에 30년간 꾸준히 납입을 해가지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려고요. 이런 분들이요. 근데 이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따질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정도로 뭐 그냥 가정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림한 거예요. 국민연금을 여러분이 30세에 가입을 하고 30년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60세에 은퇴를 해서 평균 연령인 90세까지 산다고 계산하기 편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중앙일보에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월소득이 270만 원인 사람이면은 24만 3천 원을 납부를 한대요. 그래서 30년간 납부를 하면은 연금액이 81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24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직장에서 절반을 내준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약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곱하기 12만 원은 30년간 납부하면 4,3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은퇴하고 받는 돈, 내가 60세 은퇴해서 평균 이제 수명인 90세까지 산다. 30년간 81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2억 9,1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4,320만 원을 내서 2억 9,160만 원을 받는 게임인 거죠. 이런 상품이에요. 근데 S&P 500에 1993년에 투자를 해서 30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한 2억 6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가정을 한 거는 뭐 달러 환율 이런 것도 있고 증권사 수수료, ETF 운용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S&P 500에 투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여러분들한테 내는 돈을 보장을 해주는데 S&P 500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나스닥에 고점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마이너스로 버텨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간 동안에 내가 실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라는 거니까.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이 투자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익률을 주는데, 투자와 비슷한 수익률을 주는데 리스크는 없어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은 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연금액을 얼마로 한다 라는 뉴스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S&P 500에 투자를 하면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주나요? 내가 낸 돈 보장을 해주나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진짜 이상한 짓이에요. 진짜로. 이쯤에서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ISA 정기예금, 뭐 청년 도약계좌 같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들도 다 안 좋다고 하거든요. 제 동생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좋다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정부에서 돈을 받거나 광고를 받거나 조회수가 엄청 나와야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필요하니까 강조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돈들로 투자도 하고 노후 준비 좀 더 하고 투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데에 노력을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카페에서 미션북 무료로 하는데 연금 파트도 하나 넣어놨거든요. 무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세요. 근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진 않고 영상 나올 때쯤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